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중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자 식당 측은 주문했던 볶음밥 값을 빼주겠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입니다. 음주운전을 적발해 쫓아갔다가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회방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해군이었던 음주운전자를 잡아두려고 하자 이들은 시비를 걸고 도주를 도왔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는 바로 건너뛰고 시작할게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조금 전 이렇게 귀국했습니다. 이른바 탁구 게이트 하극상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내 팬들과 대면한 건데 예상과 다르게 표정이 어둡지 않습니다. 아주 밝게 지금 환영 나온 팬들한테 손 인사도 하고 말이죠. 인사도 하고. 자, 일단 오늘은 별도의 인터뷰는 없었더라고요. 다만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사정을 다 밝힌다고 하는데, 자, 과연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민미숙 여사 퇴근하고 오면 거의 끄트머리만 봤는데 이제 맘 편히 볼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해 하신 박수영님, 제 인생 유일무이 뉴스는 딱 하나 바로 사건 반장 하신 허성애님, 사반이여 영원하라 무조건 본방사수 하신 조미희님, 사반은 우리 엄마 양희순 여사의 유일한 행복이랍니다 하신 서은경님, 오는 30일에 소방시험 봐야 하는데 사반을 안 볼 순 없고 저 어쩌죠 하신 이소희님, 딱 봐도 합격. 자,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신랑 칼퇴시켜주는 사반 완전 사랑해요 하신 노성진 박현주 부부님, LA 부에나파크의 유형민님, 신선옥님, 장명진님, 고유림님, 황정현님, 유은자님, 문타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성범죄자 정준영 출소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한때 가수 정준영 오늘 만기 출소했는데 아주 그냥 얼굴을 꽁꽁 동여매고 저렇게 나왔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성범죄 전과자. 자, 그런데 전자발찌도 안 차고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검색도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얼굴이 알려진 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범행 자체는 2016년이었습니다. 이른바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파렴치 범이었고요. 5년 징역형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가석방도 없었고 형량도 줄어들지 않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발찌 착용도 안 됐고 성범죄자 정보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청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라든가 상습 강도 아니면 성범죄는 재범 이럴 경우에 많이 착용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알림이도 아니고 공개, 그러니까 이게 찾아볼 수조차 없거든요. 이것까지 기각된 거는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이니만큼 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 키만 남기고 먹튀입니다. 자,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무려 차 키까지 맡긴 손님이 먹튀를 했을 줄이야. 영상 보시죠. 자, 식당 안으로 저렇게 두 남성 입장합니다. 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요. 반주 한 잔 자,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냠냠쩝쩝 시작하고 있어요. 자,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일행이 먼저 나가고 나서 자, 모자 쓴 남성 계산대 쪽으로 오더니 주머니를 뒤지면서 차키를 꺼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차키 막힐 테니까 사장님 외상 좀 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밖에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차 내 차 저거 내 거야 내 거. 창문 너머로 저렇게 차량 가리켜요. 일단 사장님 믿고 차키 받고 저렇게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저 남성 바깥으로 나가더니 어디로 가? 트럭 운전석 문을 여네? 아니, 이 뭐지? 차를 몰고 가네? 야, 너 아까 차키 맡겨놨잖아.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 트럭은 뭡니까? 예?
엉뚱한 키였던 걸로 추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오후고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설렁탕집에서 먹튀 사건 발생했습니다. 1톤 트럭을 몰고 두 남성이 와서는 설렁탕 2그릇에 소주 1병까지 시켜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요. 카드를 안 가져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휴대전화 배터리도 없어서 입금도 안 된다. 이 차 키 맡기고 갈 테니까 잘 보관해라. 바로 입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차 열쇠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분명히 저 남성이랑 함께 트럭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한참 뒤에 다시 보니까 트럭이 없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저 차 키요. 보이시나요? 트럭이 아니라 다른 외제차, 승용차의 열쇠였습니다. 이 저거 아웃땡 아니야, 아웃땡.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액 총 31,000원이고요. 당연히 아직까지 입금 안 됐습니다. 아마도 뭐 주워온 차 키인 것 같다 이렇게 전했고요. 돈 낼 생각, 처음부터 낼 생각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저 남성 소주 1병 마셨잖아요. 음주운전까지 한 셈입니다. 그러네. 세상에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는 정말 먹튀도 저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실 앞에서 봉변을 당하셨다면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산책을 나온 강아지가 모퉁이를 따라서 걷더니 갑자기 스톱! 자, 목줄이 빠졌어. 자, 강아지 자세 잡더니 괜찮아. 견주는 조용히 그 힘주는 강아지를 기다려주고요. 다 싸고 나서 뒤도 안 보고 그냥 가요. 여성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잡았어, 붙잡았어. 자, 엉덩이를 쓱쓱 닦아주는데 마치 엄마 시원해 하듯 뿔뿔뿔뿔 하고요. 자, 이제 치우셔야지. 이거 치우셔야지. 뒤도 그냥 안 돌아봐. 쌩 가면서 니들이 치워, 난 소중해. 자, 오 교수님. 네. 저런 사람들 특징. 개 얼굴 그냥 물고 빨고 너무 예쁘다고. 근데 개 배설물은 더러워. 아이고 진짜. 예? 자, 저게 이제 3월 15일 오후에 광주광역시 북구 한 광고사 앞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여성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 도중에 강아지가 변을 봤는데 이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는 바로 사무실 출입구 앞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출입하던 직원이 바로 저 개 오물을 갖다가 발로 밟고 맙니다. 아이고 이런. 자, 그런데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건 상식인데 다른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저곳을 갖다가 치우지도 않고 간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저렇게 제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변을 매설한 강아지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대변 수거를 하지 않은 보호자는 바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과태료를 떠나가지고 상식 바로 대변 봉투를 갖고 다니셔야죠.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제발 설정이었으면, 컨셉이었으면. 자, 설정이길 바랄 정도로 황당한 모습을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제보해 주신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통로에 저렇게 떡 주차가 됐어. 바로 앞에는 주차금지 표지판까지. 통로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해? 하고 다가갔더니 저기 뭐 붙어 있어. 저 해외 출장 중이지롱. 세상에. 경고장이랑 항의조끼 백날 붙여봐라. 난 해외에 있지롱. 자, 교수님. 저기가 차가 꺾여 들어가는 곳이라는데 저 짓을 해놓고 출장을 갔어. 그것도 해외로. 그렇죠. 어이없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제 일어난 주차 문제인데 이 제보자께서 이 차량이 열흘도 넘게 이렇게 서 있다라면서 제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차량에 보면 전화번호도 없고요. 여기 주민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차주한테 전화 와서 저 해외 출장 가니까 여기다 주차하고 갑니다. 그냥 통보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떠나버렸는데 차를 치워달라고 아무리 전화도 안 되지만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집에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렇게 주민들이 항의 쪽지만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저 곳이 이렇게 코너를 도는 그 모퉁이고 게다가 통로라서 너무 주민들이 차 사고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넘친다고 합니다. 진짜 저거 어떻게 좀 강제로 좀 끌고 가는 좀 법 좀 만들어줘. 제발 좀. 자, 이번에도 사진 만나보시죠. 자, 도로 위 승용차 짐이 한가득. 자세히 봤더니 상자마다 가일이 가득가득. 자, 차 지붕부터 트렁크 위까지 빼곡하게 저렇게 실어놓고 투명한 테이프로 동동 동여맸어요. 칭칭. 자,
양 변호사님, 여기 서울 내부 순환로입니다. 이건 거의 뭐 사반에 출연하고 싶다고 광고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거. 아니 저러고 나서 사고가 안 났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인 거고요. 이 사진 자체는 지난 2월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내부순환로에서 찍힌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순환로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차들이. 그리고 지붕부터 트렁크 위까지 다 저렇게 해놓으면 뭐 백미러도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저 투명 테이프가 제가 아는 투명 테이프가 다른 건가요? 뭐 아주 초강력 테이프라서 고정이 완벽히 되는 것일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아 진짜 저기서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왜 저렇게 다니십니까, 진짜. 아, 저 글로벌 픽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성과급 반반 나누자는 엄마입니다. 자, 이 따님께서 어제 제보 카톡으로 이거 정말 집단지성의 판단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 어머니가 그 성과급 반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건지 궁금하다는 20대 딸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 딸은요, 3년 전에 취직을 했고요. 매달 용돈으로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뭐 마사지 비용, 눈썹 문신하는 비용 이런 것도 대신 내드리고요. 가끔씩 어떤 토크쇼라든지 영화 티켓 이런 것들도 대신 끊어드립니다. 대신에 사연자는 어머니 집에 같이 살면서 월세 아끼고 있고요. 어머니가 평일엔 안 타시는 새 차가 있습니다. 그 새 차 사연자 몰고 다니라고 주시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은 어머니가 다 맡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월급 외에 수당 같은 게 간간히 들어오면요. 어머니가 반 나누자 하시곤 했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장난이라고 하셔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도 어쩐지 좀 진심이 느껴지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과급이 터졌습니다.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용돈보다 더 많이 더 얹어서 50만 원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 성과급 총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다.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엄청 섭섭해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께 쓰는 돈이 좀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나누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다른 딸들 다 나누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엄마, 내가 이 집에서 꽁으로 살고 있어? 생활비도 내고 용돈도 드리고 저번에 임영웅 내가 티켓팅도 해줬잖아. 아니 딸내미 나와서 팔자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엄마란 사람이 무슨 딸 성과급을 반띵을 하지. 내 친구 다혜랑 자연이는 엄마 집 살면서도 땡전 한 푼 안 내고 적금 꼬박꼬박 들면서 결혼 준비하고. 아, 나 뭐야 도대체. 나 혹시 무슨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있어? 동그라미. 아니, 교수님 혼자셔. 좋습니다. 자, 다음 엄마예요. 어머머머 이놈의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말고 진짜 그깟 돈 몇 푼 좀 번다고 유세하기는. 야 이거사 너 엄마 집 얹혀 살면서 굳은 돈 계산 좀 해봐. 월 100만 원은 좋긴 넘어 이거사. 차까지 내줬구만. 야 500씩이나 받아놓고 엄마한테 좀 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리고 뭐 출생의 비밀 딸 낳아서 팔자를 고쳐. 아이고 잘났어 정말 이거사. 너 당장 집에서 나가 엑스. 좋습니다. 자, 우리 박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아, 네. 이 따님께서 진짜 뭐 궁금해서 엄마에 대해 화가 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엄마에 대해서 돈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과금을 반으로 엄마랑 나눠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성과금을 나눠야 된다는 법은 정말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을 나누지는 않아도 되시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30만 원을 드리는데 성과금 500만 원을 받은 날 거기에 20만 원을 더해서 50만 원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을 받았는데 겨우 20만 원을 어머니께 더 드린 거예요. 전 이거는 적다. 네, 보통 이제 뭐 용돈 30만 원 드리고 뭐 마사지 비용, 눈썹 문신 비용 이런 것도 내셨다 그랬는데 그건 대부분의 딸들도 다 하거든요. 진짜? 그럼요. 결국에는 용돈 30만 원 드리시면서 그 집에 사시는 건데 살림도 다 엄마가 해주시고 사실 500만 원 받으셨으면 100만 원은 드리셨어야 된다. 이야, 자, 양 변호사님은 얼마 줘야 된다? 저도 뭐 100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돈을 꼭 주는 게 마땅히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사실 안 받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더 받는 부모님들도 있고 이거는 뭐 그 집안 나름으로 정하기 나름인데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집에 나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경험상 저럴 때는 어머님들이 보통은 20대 자녀를 저는 제가 뭐 부끄러워서 저 부모님께 못했지만 그렇게 돈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돈 관리를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돈을 만들어서 돌려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 쓸 때가 쓰고 싶은 데 많겠지만 적금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머니께 드리는 게 어떨까? 과연 그럴까요? 자, 교수님의 소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30에서 50 올린 게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반팅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과 부모 간에 있어서 사실 아마 이 어머니도 이 딸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자기 집에 살게끔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는 일정한 금액을 딱 정해놓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자식이 그냥 주면은 그냥 고맙게 받는 것이지, 야, 너 저 성과가 보기면 이제부터 반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마 이제 이 그 딸은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 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일일이 싫으면 아예 그냥 그 좀 적금을 하셔가지고 좀 밖에 나가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점점 이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야, 이거 우리 반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방점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제를 놓고 저희가 사건 반장 채널에서 투표에 붙여봤잖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맞습니다. 상대로. 그 가족회의 하기 이전에요. 큰 주제만 좀 알려드리고 투표 먼저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1,9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94%가 어머니 성과급은 그냥 딸 쓰게 하시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6%만이 딸 엄마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 반 주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좀 전해드릴게요. 이사나님, 어머님 용돈 받으시는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셨고요. 먼지님, 요즘 취업해서 고학년 백수 아닌 게 어디예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러브강님은 좀 드리세요. 100 정도까지는 드려도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방금 뭐 투표는 뭐 통계학적 의미는 없는 겁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죠. SNS에 광주의 한 일본풍 식당 사진 띄워놓고 매국노 뭐 이런 지적을 했던 전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 오늘 자영업자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피소까지 당했는데요. 조금 전 저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공인으로서 본분을 잊은 채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미 해당 식당 대표에게 연락도 했고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좀 번지면서 더 큰 파장을 낳기도 했는데요. 아무쪼록 아픈 만큼 성숙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중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자 식당 측은 주문했던 볶음밥 값을 빼주겠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가급적이면 저 사진은 최소화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늦게 저녁 드시는 가족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이죠. 중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제보 사건입니다. 네, 20대 남성이 제보를 해왔는데요. 지난 17일에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러 이 중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단골이라기에는 살짝 애매한데요. 몇 달에 한 번꼴로 방문하던 곳이었다고 하고 이제 와서 꼽아보면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방문한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이날따라 웨이팅도 있어서요. 약간 기다린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에게 평상시에도 자주 시켜 먹던 메뉴인 탕수육 1개 그리고 볶음밥 2개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탕수육이랑 볶음밥에 더해서요. 그 짬뽕 국물도 서비스로 나온 겁니다. 이 국물까지 떠먹으면서 식사를 거의 다 마쳤는데 국물 안에서 그 더듬이를 안 돼, 발견을... 그 보여주지 마. 사진 보여주지 마. 그렇습니다. 일부를 발견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은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욕하고 계십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왜? 네, 식사하시고 계시는 사반 가족 여러분 시청자분들 계시면 좀 잠깐 보지 않으시거나 잠깐 안 들으시는 건 전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더듬이가 보였어요. 그래서 새우인가 보다. 새우도 더듬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그 새우인 줄 알고를 이제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랬는데 이게 더듬이까지 붙어있는 완전체의 바퀴벌레였던 거예요. 진짜 이런 바퀴벌레를 가까이서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머릿속에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자, 호출벨 눌렀죠. 알바생 달려왔죠. 이거 뭐냐 했죠. 그러니까 알바생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갔습니다. 돌아왔어요. 사장님 답변을 갖고 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예 볶음밥 한 개 빼줄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알바가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해보고 온다고 하고 좀 있다가 다시 돌아오시더니 그 사장님이 볶음밥값 빼준다고 하셨다고, 뭐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볶음밥값을 빼준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아예 됐고 그냥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바퀴벌레를 휴지에다 싸가지고 숨겨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아니 짬뽕값 빼주는 것도 아니고 왜 또 볶음밥을 빼준대? 짬뽕을 안 시켰어요. 볶음밥 2개, 짬뽕은 국물 서비스였던 국물 겁니다. 거기서 나온 서비스. 건데 아유, 참 좋은 참 것.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 커요. 이게 이렇게 막 눈에 안 띄는 작은 벌레도 아니고 정말 큰 게 나와서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사장님이 와서 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처를 좀 알려줘도 이거를 좀 그냥 넘어갈까 말까 한 상황에서 알바생이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돈을 다 이 달라는 대로 원래 계산서에 찍힌 대로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벌레는 휴지에 싸서 나온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고 구청하고 식약처에 신고를 했고요. 곧 이제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막 또 들어온 소식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오 교수님 오늘 구청에서 그 해당 중식당에 찾아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식당하고 연락이 닿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 중식당 그 식당 주인이 하는 얘기가 전체를 다 환불을 해주고 미안하다 그랬었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알바생에게 야 그럼 볶음밥 한 개 빼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여기 뭐 지금 이 식당에서 무슨 뭐 바퀴 볶음밥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직접 이 사장이 나와가지고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럼 왜 짬뽕 국물에 그게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해보니까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아마 그 바퀴들이 그렇게 돌아다녀서 그러지 쉽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하고 해서 쓰는 채소에 바퀴벌레가 가끔씩 딸려와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채소에 딸려오면 우리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채소밖에 없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갖다가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이 바쁘다고 그렇게 이렇게 일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이거에 정말 엄청난 큰일로 이렇게 나와서 이 사건 마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방금 오 교수님이 바퀴 볶음밥. 예. 이게 이상하게 입에 착착 붙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저희가 이 해당 지역명 가게 이름도 정말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공개하고 싶어요. 그래야 다른 정말 양심 있는 중식당 사장님들 피해를 안 보실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자, 또 다른 식당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 뭐야? 네, 일단 그 배경이 좀 있는데 그 3살 아이를 둔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남편은 최근에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휴직을 하고 있고요. 아내도 다리를 다쳐서 이 부부가 요즘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배달 앱을 통해서 이 돼지 불백정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된장찌개가 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었고요. 된장찌개 안에 뭐 검은색 뭔가가 보이긴 했는데 홍합일 수도 있고 뭐 목이버섯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아이에게 국물을 먼저 살짝 떠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살 난 아이가 뭘 씹는 것처럼 입을 막 오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더기 씹을 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된장찌개 국물을 저어보니까 커다란 뚝배기 조각이 나온 겁니다. 무려 길이가 11cm나 되는 뚝배기 조각이 된장찌개 안에서 뾰로롱 하고 나왔습니다. 자, 식당 측 반응에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제보자께서 말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뚝배기가 깨졌나 보네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식당 사장과 제보자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된장찌개 이제 애기를 줬는데 애기가 뭐 돌 같은 게 씹히나 그러고 게 껍데기인가 보네요. 개요? 네. 개가 아니고요. 네. 그 사기
그릇이에요. 저희 냄비에 들어서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뚝배기가 들어가 있어요. 뚝배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뚝배기가 들어가 있어요. 뚝배기가.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박 교수님 정말 오늘 왜 이럽니까, 진짜. 와, 네, 어떻게 요만한 된장찌개 그 그릇에 이만한 뚝배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죠? 야, 이건 진짜 네, 거의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그런 배달 사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가 저걸 오도독 먹다가 안 씹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시죠. 3살 아이가 저걸 씹어 먹었다고 생각하면 뱃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속상한 마음에 지금 전화를 했는데 뭐 개껍질이다 이런 걸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직원이 뚝배기가 껴서 들어갔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막 걱정을 해주셨어야죠. 괜찮네, 아이는 괜찮냐, 저희가 실수했다 하셔야 되는데 사진 보내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고 뚝배기 들어갔어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이 아이 아빠는 정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아, 이게 교수님 저걸 왜 몰랐을까요? 예? 저게 아까 이게 게라 그러는데 이 게 그 껍질 무게하고 뚝배기하고는 이게 무게 감각이 완전히 틀린 거죠. 아마 저걸 갖다 집어넣을 때 아마 그때 뭔가 눈에 씌어서 저게 글쎄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 제보자분께서 많은 오해를 받으셨는데 처음엔 저 뚝배기 조각이 바닥에 깔려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다가 아이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국물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배우자분이 이렇게 드시려고 막 휘휘 젓다 보니까 저게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식당을 취재한 결과 이 제작진이 그쪽에다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사과드렸고 환불 처리해 줬다. 그래서 주방에서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여서 옮겨 담다가 깨져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수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불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할 부분도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분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는 배달 앱 그 업체에다가 항의를 했고 그 업체는 그 책임자하고 통화를 갖다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식약처 신고와 관련된 곳은 아직 연락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그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는 이 민원을 접수가 되면은 해당 업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나갈 그럴 그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그 지자체 관계자는 이 업소가 자기 그 관내 업소로 확인이 되면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추후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처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 업주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주작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아닙니다. 저희도 몇 번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양 변호사님, 저는 이거는 정말 다른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나라 법 좀 어떻게 좀 공개할 수 없습니까, 이거? 이 사정 자체를요. 글쎄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있고 사실 이 음식에 이물질 들어간 건 식품위생법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유리 조각, 칼날 이런 건 뭐 5일씩 한다, 영업 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건 반장에서도 대개는 고생하는 사장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터져버리면 또 단체로 또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그 벌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커요. 이걸 모르게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것들이 나와서 보는 저도 되게 속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시민여러분, 경찰과 출동한 건데 왜 음주운전 20인 거예요? 술집에서 나와서 술 먹는 걸 봤어요. 지난 17일 새벽 3시 경기도 평택의 한적한 도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걸 모른 채 마침내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 간판에 해군 제2함대 사령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군인 아파트였던 겁니다. 대체 이 음주운전자의 정체는 누구인 걸까요?
제보 사건입니다. 지난 일요일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는 거죠? 네,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예요. 그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음주 사고를 크게 당한 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평소에 음주운전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하고요. 이날도 역시나 술집에서 나온 커플이 차에 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에는 역시나 빈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바로 운전을 하면서 그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음주운전자들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가요. 제2해군함대 사령부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 간부들이 사는 군인 아파트였다는 거죠. 일단 제보자는 그 음주운전자를 좀 현장에 붙들어 두려고 차량에 다가갔습니다. 운전은 해군으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 했고요. 조수석에는 여자친구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그 운전자가 술 먹은 게 맞다. 신고 좀 취소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던 경찰은 안 나타나고요.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끈적끈적 전후에 제보자에 따르면 해군으로 추정되는 2명의 남성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이 제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겪었던 당시 실제 상황 만나보시죠.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만나고요. 뭐 시비 거는 거지 지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뭐 한번 해보자 뭐. 한번 하시겠어요? 마시고 해군 부대 간부 아니에요? 저요? 맞죠? 아닌데요? 맞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네, 알아볼게요. 예? 알아봐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왜 말해 이제 그쪽은 뭔데? 기다리세요. 내가 쉽게 만들어줄게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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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굴 찍어놓고 제가 간부대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네, 올리려고. 네. 이렇게 올릴게요. 시비 거는 거. 자, 저 2명의 남성 누군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제보자에 따르면 음주운전한 사람과 똑같은 해군부대 간부급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음주운전자를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보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체격이 좋은 2명의 남성이 나타나서 이게 뭐냐,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따라와서 음주운전 신고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다 방해를 하냐면서 당신들 누구냐 혹시 군 간부들이냐 물어봤으니까 계속 말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제보자분이 아니 그러면 얼굴 찍어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보겠다, 게시판에 신고해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고개를 돌리고 뭐 휴대전화 보면서 보는 척하면서 저기로 갔다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실랑이를 벌이고 그 사람들 이렇게 쫓아가고 하다가 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음주운전자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이고, 하하, 이런. 자, 이른바 탈출 작전, 성동격서 작전 성공일까요? 제보자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음주운전 의심 해군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 해군의 입장에선 술 깰 때까지만, 아침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 건데 어떻게 됐을지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제 그 음주했던 그 당사자가 갑자기 없어진 거죠, 자리에서. 근데 여자친구를 버리고 간 거예요. 차 안에 여자친구는 그래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경찰이 이제 문 열라고 하니까 삐삐삐삐 울리면서 이제 소리 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여자친구 설득하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수해서 측정하고 이제 해서 처분 받아서 이제 뭐 서로 넘겼다고까지 들었어요. 아니 그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는 좀 챙기고 가야죠.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네, 뭐 정신 없었던 거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이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말을 시키고 있는 동안 도망을 갔는데 여자친구는 조수석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술을 마신 것 같고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얘기로는 같이 관사에 들어온 거 보면 이 여자친구도 이제 해군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내가 둘을 봤을 때는 둘이 포옹도 하고 연인으로 보였다. 그래서 연인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도망가고 나서 이 여자가 남았기에 이 여자를 계속해서 추궁한 거예요. 누구냐 빨리 불러라. 설득을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그 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좀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망쳤던 남성이 결국 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몇몇 분들은 이 제보자분의 어떤 뭐 모습도 조금 보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관등성명 대바라마 이런 얘기를 보시고 나서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쫓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실제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면허 정지 수준의 그 만취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팩트로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었던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소속이 해군으로 밝혀졌고요. 다만 경찰에서는 뭐 제보자의 주장대로 뭐 간부인지 사병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 시간에 사병이 나와가지고 차를 갖다 몰고 저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뭐 간부로 이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이 동승자였던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뭐 군에 있는 뭐 해군 소속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그거는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바로 이제 그 해당되는 남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관할권이 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 해군 군사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관심을 막 이렇게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했던 그 두 사람 누구예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사건 1시간쯤 전에요. 이 제보자랑 한번 엮였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 1시간쯤 전에 제보자가 이 해군으로 추정이 되는 남성 4명이서 술 먹는 걸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도 이들이 해군 관사로 운전해서 가는 걸 목격해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그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당시에 뭐 죄송하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이제 제보자가 이 사건 속의 그 해군, 실제 음주가 걸린 그 해군을요, 또다시 음주 신고하는 걸 본 뒤에 아까 그 4명 일당 중에 2명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게 맞는 거냐 제보자를 째려보면서 아까 일에 대해서나 똑바로 사과를 하라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 시비를 건 해군 추정 남성들과 음주 단속에 실제로 걸린 해군이 어떤 사이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제보자분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분이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 지역이 군부대가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군인으로 추정된 남성들이 운전을 하는 걸 종종 목격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여러 차례 이미 신고를 했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제보자분이 특히 뭐 군인을 일부러 겨냥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다만 그냥 좀 음주운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해군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50대 남성 송모 씨는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소주 한 병을 금세 다 비운 송 씨. 취기가 오르면서 이내 잠이 드는데요. 그 모습을 본 딸은 아빠가 술 먹고 자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한참 고민하던 어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화장실에 숨은 그 남자를 들여다봅니다. 자, 아버지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고 딸이 엄마에게 엄마 들어오지 마, 집에 오지 마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추 짐작이 되는데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로 돌아가 볼까요? 네,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오후부터 이 50대 송모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당시에 송 씨 딸은 그 어머니가 밖에 있었는데요. 어머니한테 아빠 지금 술 먹고 자고 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어딘가로 연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을 아무래도 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요. 강제 입원이다 보니까 그 남편을 이송할 사설 구급차도 집으로 오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 입원이라면 정신병원일까요? 네, 이 송 씨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를 때리곤 했고요. 또 흉기로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1년 9월부터 이 사건이 벌어진 2012년 12월 사이에 3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마지막 퇴원한 게 불과 2일이 있기 한 달 전인 11월 24일이었습니다. 자, 일단 구급차가 왔습니까? 네, 구급차 왔습니다. 구급차가 오후 한 9시 20분쯤 왔는데 그때 이 송 씨는 이미 술에 취해서 안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설 구급차 직원 2사람이 같이 와서 안방에 잠들고 있는 이 송 씨를 깨웠는데 예.
뭐 그렇게 깨우는데도 별로 당황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소변 봐야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데 아무리 해도 기다려도 나오질 않아서 이제 그 직원 중에 한 명인 33살 당시 정모 씨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버텼나 봐요. 예, 지금 이제 이 사설 구급차 직원이 정모 씨가 문을 두드리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화장실 문이 확 열어젖히면서 이 송 씨가 튀어나왔는데 그 손에 21cm짜리 흉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전혀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한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정 씨의 명시 부위를 그 흉기로 힘껏 찔렀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에 안타깝게 출혈성 쇼크로 사망을 했는데요. 사실 이 33살 된 정 씨 같은 경우는 사설 이 구급업체에서 일이 5년이 딱 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냥 한참 때인 그 남성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갖다 잃은 사건이 됐습니다. 야, 정말 그야말로 기습 뭐 이거 뭐 준비할 틈도 없이 말이죠. 네, 그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정신병원 다시 가기 싫다. 이번에 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 앞서도 입퇴원을 반복했잖아요. 재입원할 당시에 이송 씨가 거부하고 수면제를 뭐 과다 복용하고 극단 선택하려고 하고 이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고 가족이 자신을 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이송하려는 구급차 직원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감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신을 깨우니까요. 아, 나 또 병원에 넣으려고 가족들이 신고했구나 직감을 하고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서 그 몰래 흉기 하나를 챙겨서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이게 본인은 그렇다 치고 33살의 비명에 간 이 사설 구급대 직원은 뭐냐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실수로 찌른 거다.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상황이 화장실 문을 이제 바로 두들기에 자기가 안에서 이렇게 열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그것이 딱 명치를 갖다가 찌르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돌아가신 분은 뭐 말이 없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본인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본인을 최대한 그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발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명치부에 닿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재판부가 듣고 아 그랬구나 하지는 않았겠죠? 그럴 리가 없지요. 게다가 이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술 마시고 잠든 지 한 4-5시간 정도 지나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 주장 이런 것도 안 받아들여졌고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술 마시면 원래 폭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도 나왔었고 또 병원을 극도로 가기 싫어했다. 게다가 흉기를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더 결정적인 건요. 아무리 흉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맞아요. 게다가 저 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설 구급업체 직원도 두꺼운 겨울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면 얼마나 강한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뻔히 알았던 게 다른 직원의 이제 현장에서 제압을 당했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 난 뭐 몇 년 갔다 오면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징역 10년 받았군요. 징역 10년. 예?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야, 잠깐만. 이게 2012년 사건이면 징역 10년 벌써 나왔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아니 잠깐만. 뭐 아니 이게 지금 숨진 사람이 33살이고 평균 뭐 80살까지 산다 치면은 50세 이 짓을 하고 벌써 나왔어요? 예,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 술이었어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 측면인데 뭐 10년 동안 뭐 교도소 안에서는 술을 갖다가 먹지는 않았겠죠. 근데 본인의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한 사람의 아주 젊은 그 젊은이를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 유가족 같은 경우도 자식을 갖다 키워가지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으니까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제발 이 술하고는 좀 담을 쌓고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여생을 갖다 보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네. 이 사람 지금은 술 끊고 새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이 잠시 중독이라는 문제가 한 10년 정도 끊기는 했어도 사실은 이제 재발하는 데는 또 순식간에 재발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끊었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알코올 중독 가족들을 여러 가족을 만났는데 이 알코올 중독은 가족의 병이라고 불릴 만큼 사실 가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또 죄의식도 느끼고 가족의 비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데 보통 저런 알코올 중독자는 난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라고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이 송 씨의 가족 사실은 이제 가장이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한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고 이 피해자는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이제 정말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50년을 더 살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비명 횡사시켜놓고 그 사람은 고작 10년 살고 나서 지금은 사회인이 됐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게 도대체 자, 일단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호주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적재함이 쏠리면서 트럭이 옆으로 쿵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전복사고에 경찰과 구조대원이 급히 출동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트럭 유리창이 박살이 나 있는데 운전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디 갔어? 운전자 그리고 같이 있던 동승자까지 도망친 거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사고 몇 분 전에요. 이들은 얼굴을 싹 다 가린 채로 트럭 차고지에 몰래 들어와서 이 트럭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훔친 패기와는 달리 한가득 짐이 실린 트럭을 운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령 없이 커브를 돌다가요. 결국 차고지 바로 코앞에서 사고를 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트럭 운전 어렵습니다, 저거. 이 넘어진 트럭이며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짐들을 수습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요. 하필 이게 또 출근 시간이랑 맞물려서 교통 혼잡까지 발생했습니다. 한편 도망친 도둑들 자취를 싹 감춘 상태입니다. 경찰이 이들 뒤를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포대자루가 한가득 쌓여있는 곳에서 여성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바로 앞에 쌓여있던 이 파란색 쌀포대들 왠지 불안해. 위험합니다. 안 돼, 서서히 안 돼, 서서히 안 돼. 앞으로 시작하는데요. 안 돼.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안 돼. 결국 저 수많은 쌀포대들이 어떡해. 순식간에 여성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람들 어딨어? 좀 빨리 와줘. 사고 발생하자마자 앞뒤로 남성이 아유. 뛰어왔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포대들을 밟고 올라가서요. 여성을 깔아뭉갠 포대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렇게 많은 포대들을 치우는데 걸린 시간 단 30초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 여성은요. 금방 저 포대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다행히도 곧 나옵니다. 다행히도요. 손을 다친 것 외에는 무사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남성들 이 시장의 영웅이 됐다고 합니다. 야, 다행입니다. 다음은 슬로바키아로 가보시죠. 자, 보세요. 곰 한 마리가 차 옆을 쌩 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뭐야, 이거. 여기 동물은 절대 아니고요. 웬 새끼곰이 동네 한복판에 나타난 겁니다.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던 이 곰,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어떡해. 이 벼랑간의 곰의 습격을 받은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이 곰은 완전 빨로. 자, 좀 보세요. 두 발로 일어서서 팽이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자, 저렇게 곰이 한 20분 동안 동네 곳곳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공격을 했고요. 10살 소녀부터 72살의 노인까지 모두 5명이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빨리 잡아야죠. 네, 곰을 잡기에 경찰은 물론 사냥꾼까지 동원이 됐는데 자,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곰 사살령까지 내렸는데요. 곰은 숲 깊숙한 곳에 몸을 숨겼고 당국은 순찰대를 배치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가 고팠던 새끼곰이 먹이를 찾으러 내려온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어린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소파 앞으로 다가가더니 불을 붙이네요. 자, 불길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천을 활활 태우기. 아이, 뭘 보고 있어. 아우, 시작하는데. 껄마, 보세요. 아이, 그걸 왜 입김으로 꺼? 불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하죠? 점점 더 커집니다. 자, 아이가 놀랐는지 일단 아버지한테 아유, 시설하고 쟤왜 저렇게- 아버지에게 다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쟤왜 합니다. 저래? 다행히 이제 봤어, 판단을 이제 맡은 봤어, 이제 아버지가 봤어. 서둘러서 불을 끈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근데요, 저 불이요.
저 아버지가 이 담배를 피우셔서 이 라이터를 놔둔 나머지 그 라이터로 불장난 한 거랍니다. 그렇구나. 뭐 더 이상 이런 사고를 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버지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담배 끊어! 자, 마지막 팩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벽 속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고양이의 앞발이 작은 구멍으로 쏙 빠져나오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당황한 고양이 보호자는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Come here. Oh, he's sticking his hand out. Hold on, wait. Move. It looks like they plastered the whole back. 네, 이 보호자가 계속 칼로 벽에 흠집을 내고 또 손으로 뜯어내자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졌고요. 자, 마침내 이 벽 속에 있었던 양벽이 힘겹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양벽이. 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요. 공사하러 왔던 인부들이 벽 안쪽에 있던 고양이를 미처 못 보고 작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좀 의도적으로 가둔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은 원료로 하나를.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 이젠 고려온단입니다. 주문하신 어때요? We is a composer. Everyone is a composer. Compose coffee.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